여성분들 생리 전후로 챙겨 먹거나 어지럽거나 두통이 있을 때 먹는 영양제, 성인들 운동하실 때 근육을 합성하는 목적으로 먹는 이러한 영양제들이 암세포를 키우는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게 그런 작용을 보여주고 어떤 작용 원리인지, 그리고 정말로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영상은 암이 있을 때 암 환자분들이 피해야 되는 영양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 가지 카더라가 있는데 좀 어느 정도 근거가 베이스 되어 있는 그런 영양제. 일단은 내가 암 환우분이시고 또는 진단 과정에 있고 치료 과정에 있는 이런 분들은 이런 걸 좀 피하자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지 그룹군입니다. 첫 번째는 아미노산류가 있고요. 그리고 철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미노산류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아미노산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엠토르라는 우리 몸의 근합성과 성장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그 시그널을 주는 세포 내의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 엠토르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주는 아미노산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아르기닌, 글루타민, BCAA는 류신, 이소류신, 발린, 이 세 가지 정도가 있죠. 그래서 이 아미노산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식품으로 먹는 단백질에 들어가 있는 아미노산 이런 건 문제가 안 되고, 우리가 보충제로서 고용량을 섭취하는 걸 주의하자는 뜻입니다. 이 엠토르라는 단백질이 무엇인가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암말리안 타겟 오브 라파마이신의 약자입니다. 요거는 라파마이신의 타겟 물질이라는 뜻인데요. 이 라파마이신이 무엇이냐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라파마이신은 1960년도 정도에 이스타섬이라는 데 있죠.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잖아요. 그래서 그 섬에 가면은 다양한 물질이 있을 거다. 그래서 토양 샘플에 있는 새로운 항생 물질을 찾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박테리아 대사산물인 라파마이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라파마이신을 실험해보니까 세균을 억제하고 항종양 효과가 있고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그런 작용이 있어서, 와, 이거 뭐지 대박 해가지고 이게 어떤 작용 기전으로 이런 작용을 보여주나 하고 찾아보니까 이 라파마이신이 특정 단백질을 억제함으로써 염증 반응과 면역 반응을 억제했다. 이게 억제하는 단백질을 바로 엠토르 단백질이라고 명명을 한 것입니다. 라파마이신은 요즘에 시롤리무스라는 성분으로 명명되어져 가지고 자가 면역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들의 면역 억제제로 활용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 라파마이신 성분과 여러 가지 성분을 합쳐 가지고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의 프로젝트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엠토르라는 단백질이 활성화가 안 되어야지 이렇게 항암작용, 항균작용, 항염증작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가포식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니까 엠토르 단백질이 활성화되면은 이 반대로 염증이 촉발되고 우리 몸의 면역계 반응이 촉발되고 세포가 과증식되고 자가포식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몸 청소가 안 되고 암세포가 증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엠토르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주는 요인들이 있는데, 과도한 산소에 접촉되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장인자가 작용되거나 또는 우리 몸의 에너지 단위가 높았을 때 이 엠토르 단백질이 활성화되면서 단백질 합성, 지방 합성, 그리고 우리 몸의 핵산 같은 유전 물질을 합성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세포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아미노산이라는 거죠. 특정 아미노산이 영향을 주는데 그 아미노산이 바로 아르기닌, 류신, 이소류신, 발린, 글루타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아르기닌과 류신 같은 걸 먹으면 근육 합성이 촉진된다고 하죠. 그런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암 환우분들이 굳이 이걸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 관련해서는 사실 암을 발생을 촉발했다라는 좀 검증된 논문은 없지만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암이 발생하게 되면은 치료에 전념하고 좋은 걸 먹어야 되죠. 그런 상황에 이런 아미노산을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양질의 단백질을 밸런스 있게 섭취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보충제로 근합성을 촉진시키는 분들이 먹는 보충제를 집중적으로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건강하신 분들은 문제 없고 암 환우분들이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암 환우분들이 피해야 될 성분, 철분이 있습니다. 이 철분은 이것도 사실 명확한 근거가 좀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논문상에서 이런 철분이 암세포의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분명히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 환우분들은 빈혈이 좀 많은 편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빈혈률이 한 5에서 10% 정도인데 암 환우분들은 40%까지 달한다고 할 정도로 빈혈이 많습니다. 항암 치료 받는 도중에 조혈세포가 문제가 되고 암이 철분을 많이 끌어오기 때문에 철결핍성 빈혈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암세포 자체가 염증 반응에 촉발하는 여러 가지 염증 전달 물질을 분비하면서 철분의 부족을 만든다고
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첨부되어 있는 네이처지에 등재된 논문을 보시면은 철이 난소암을 키운다라는 그 세포 단위의 실험을 보여준 건데요. 암세포가 과량의 철분을 흡수하게 되면은 DNA를 복구 촉진하고 암의 악성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죽게 된다고 해요, 항암제. 그래서 암이 확산되고 성장하는데 철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따라서 이 빈혈이 있는 분들은 철분제 같은 거 섭취할 때는 주치의와 꼭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좀 치료 방법이 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암의 억제를 위해서 철분을 아예 극단적으로 줄여서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치료하는 방식이 하나 제시가 되고 있고요. 철분을 킬레이트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미네랄들을 흡착해서 배출시키는 킬레이트 요법이 있잖아요. 중금속 킬레이트 하는 것처럼 철분 킬레이트를 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늦추는 대체 요법이 제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철분이 너무나도 많아지면은 철이 대사가 되면 생기는 그 활성산소가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암세포가 사멸되는 과정, 페로프토시스라는 사멸 단계를 촉발하는 방법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치료 요법 자체가 무엇을 증명하냐면은 암세포에 많은 철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 약물 치료를 받는 분들 모두 굳이 철분제를 따로 드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철분제를 드실 거면은 꼭 주치의와 협의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세 번째로 이제 요거는 좀 다른 개념인데, 비타민 A 보충제를 고용량 먹으면은 폐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폐암 환우분들은 비타민 A 고용량을 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것도 이제 치료 중에 고용량 항산화 성분들은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왜냐면은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는 치료로 항암제가 그걸 활용하는 건데, 이러한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게 되면은 항암제 치료를 방해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C 고용량이나 셀레늄, 코큐텐과 같은 글루타치온과 같은 이런 항산화 성분들은 항암 치료 중에는 줄이고, 그리고 치료 중간에는 섭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이것도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좀 달라요. 계속 먹어도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FDA 같은 데서는 주치의와 협의해서 섭취하라라는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암 환우분이 있다면은 철분과 이런 아미노산류를 좀 주의하자라고 제안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사실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는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론상으로 그렇고, 이렇게 뭐 철분을 이렇게 먹었을 때 암 발병률이 이만큼 높아진다, 거기에 대한 그런 자료는 없어요. 그리고 암 환우분이 뭐 철분이나 이런 글루타민과 같은 아미노산이나 철분제를 먹었을 때 암 치료가 방해되거나 또는 암의 발생률이 더 높아지고 재발률이 높아진다, 이런 자료는 못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이지만 그래도 근거 있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항암 성분은 뭐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인 게 커큐민, 레스베라트로 이런 것들의 식물성 항산화 성분들이 암이 증식되고 전이되는 걸 차단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AHCC 같은 알파글루칸, 이런 것도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높여가지고 암세포를 죽인다, 사멸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비타민C 고용량 또한 암세포 특이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활용하시되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은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암 환우분들이 드시면 안 되는 암세포를 키울 수 있는 보충제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